우선 직선의 방정식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직선을 구하는 거는 우선 이제 생각 자체를 이렇게 좀 압축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 어떤 직선을 구한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그냥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기울기하고 지나가는 한 점을 알면 구한 거다. 구하는 식 자체는 그냥 기계적으로 매칭하게 될 거고, 직선 구해라 그러면 기울기 어디 있지? 어느 점 지나가는 거지? 딱 이렇게 찾는 걸로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매칭이 돼 있어야 돼. 보통 둘 중에 하나 주겠지? 둘 중에 하나 보통 대놓고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직선을 구해라 그러면 기울기는 알겠고 그럼 어느 점 지나간다는 거지? 뭐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 직선을 구해라 그랬는데 점은 바로 보인다 그러면 기울기를 어떻게 찾으라는 거지?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봐주는 거야. 그래서 식의 형태로 보면 이제 기울기가 m이고 지나가는 점 x1, y1, 요거 예전에 할 때도 한번 강조했던 건데 점 좌표를 이제 a, b로 쓰지 않는다는 거. 저거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좀 이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세팅할 때 AB가 다른 의미로 다른 자리의 문자로 사용이 돼. 그 점은 항상 이렇게 아래 첨자 달고 계속 등장하게 될 거야. 기울기가 m이고 여기로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선 원점 지나가는 y는 mx를 만들어주고, 그 평행이동 연습 겁나 많이 시켜놨지? 여기 꼭 지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 지나가게 옮겨 드릴게요. 뭐 이런 컨셉에 가까워. x1, y1 지나가도록 그냥 평행이동 해버리자. 저게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근본식이야. 그리고 좀 이따 문제에서 이걸 어떤 의미로 약간 변형해서 사용하게 되냐면, 저런 식으로 변형된 꼴로 살펴볼 거야. 내가 일부러 순서를 조정했었거든. 저렇게 보면 어디서 많이 봤던 애지? 저렇게 줘놓고 이제 m 값에 관계없이, 기울기에 관계없이 그런 식으로 등장하거든. 그럼 뭐에 관계없이 그러면 항등식이란 얘기지. 지금 딱 m에 관한 항등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지. m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이 x1, y1이다. 좀 이따가 고등학교 과정 직선의 방식 문제에서 저렇게 스타트하는 게 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항상 지나가는 점을 알려주고 기울기는 어떤 조건에 맞게 이제 범위가 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식의 형태 딱 보자마자 어떻게 정리해야겠다, 그럼 어느 점 지나간다, 이런 게 바로 보일 만큼 형태에 아주 익숙해지도록 연습해 주세요, 제발. 그것만 잘해도 사실. 자, 요 정도 내용 세팅 해놓고 나면 직선에서 사실 저게 전부긴 한데, 직선 초반부 저게 전부거든. 그리고 직선 구하라고 할 건데, 뭐 수학 시간에 늘 일어나는 일, 저래놓고 기울기를 순순히 알려주지 않겠지. 그래서 기울기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표현들 몇 가지가 또 등장하겠지. 우선 두 점의 좌표를 직접 주는 경우가 있어. 그건 우리 예전에 미리 연습해놨던 거지. 두 점 알면 x 증가량, y 증가량 가지고 그냥 기울기 구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되게 뭐 약간 단순한 표현인데, 평행하다. 어떤 직선과 평행하다,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야. 그럼 그 직선에서 기울기만 딱 끄집어내면 돼. 기울기가 걔하고 같다라는 거니까. 이 표현 나오면 기울기 알려주려고 써준 거야. 기울기가 이거다라고 알려주려고.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 추가되는 아이템이 두 직선이 수직이다 라는 조건이거든. 자, 요거는 얘기하려면 몇 가지 아이템이 추가가 돼야 돼서 세팅을 좀 잡아보자. 지금까지는 이제 mx 더하기 k 꼴 저런 형태로 식을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었었지. 근데 지금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는 함수 개념으로 보지 않고 그냥 직선 자체의 의미를 두고 보겠다는 거야. 함수로 표현할 때는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일반적인 표현인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게 좌표 평면에 그려지는 직선들 중에서 이 식으로 표현을 못하는 직선이 있어. 그러면 망한 표현이지 뭐. 이거 갖고 표현 못하는 거.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직선은 저거 갖고 죽어도 표현이 안 돼. 저게 나중에 함수에서 또 중요한 특징이 되기도 하거든. 절대로 기울기가 존재하려면 이제 이렇게는 안 만들어진다고,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어지긴 할 거고. 그래서 요거 말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자주 보게 될 거야. 저기서 C가 반대쪽으로 넘어가 있으면 너네 중2 때 보던 그놈이야.
거기서 한쪽으로 다 넘겨놓은 거고, 는 영꼴로 만들어 놓은 거는 저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서 저 형태 이름이 있어. 음함수 표현이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할 건데, 는 영꼴로 한쪽으로 다 몰아서 정리해 놓은 거 식의 종류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이제 음함수 표현이라고 부를 거야,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제 좌표평면에 표현된 모든 직선을 적당한 ABC를 정하면 다 그려낼 수 있게 돼. 그래서 그 직선에서 다시 평행 조건, 수직 조건을 세팅을 잡을 건데, 뭐 굳이 내용으로 쭉 정리를 하게 될 거야. 그때 이제 이 표현으로 한 번, 이 표현으로 한 번, 두 가지 표현으로 둘 다 정리를 하게 돼. 우선 이 표현으로 해보자. y는 mx 더하기 n이란 직선하고 y는 m'x 더하기 n'. 자, 직선 두 개를 문자를 저런 식으로 사용해서 표현했다라는 것도 공부할 내용이야. 일반적으로 저렇게 표현할 거야. 이때 평행하기 위한 조건은, 그러니까 요거 기울기가 같기 위한 조건이지. 기울기가 같을 조건은 그냥 말 그대로 기울기 같은 거지. 저렇게 되면 돼. 그 다음에 n하고 n'까지 같으면 그냥 일치할 거고, 얘는 다르고 얘는 같으면 평행할 거고, 일치하지 않고 평행할 거고, 얘하고 얘 다르면 그냥 한 점에서 만나겠지. 근데 기울기 같은 건 지금 두 개였는데,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두 개였는데,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한 개밖에 없어서 좀 불쌍하지 않니? 하나 추가해주고 싶지 않니? 그래서 수직. 한 점에서 만나는데 특별히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이때는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면 돼. 일단 외워서 써. 대체로 외워서 쓰는 거야. 저거 확인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거든. 좀 이따 보여주긴 할 거. 좀 이따, 지금 보여줄게. 그냥 도형으로 확인하면 돼. y는 mx가 있고,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요거를 b분의 a라고 하죠. 그럼 요 길이 b, 요 길이 a, 요런 비율이 되겠지? 여기에 대해서 수직인 어떤 직선을 하나 그려주면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얘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 길이가 a가 되도록 이렇게 자를게. 그러면 얘가 90도면 얘하고 지금 합동으로 만들 수 있지? 합동으로 만들면 얘가 a, 얘가 b 이렇게 되지. 그럼 요 노란 거 기울기는 x가 a만큼 증가했을 때 y는 b만큼 감소해서 기울기 저렇게 되겠네. 그래서 곱해보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저 정도로 직접 확인 한번 하고 안 헷갈리면 돼.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돼야 되는 거야, 이것도. 그 다음 요 표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하고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렇게 두 개씩 있을 때 우선 평행한 라인, 평행하기 위한 조건은 a 프라임 분의 a는 b 프라임 분의 b, 이렇게 계수끼리 비율 같으면 일단 기울기는 같아져. 기울기 같으면 저렇게 바로 표현되고, 뒤에 이제 c 프라임 분의 c까지 같으면 일치하는 직선인 거고, 자, 요거 방정식 해 버전으로 가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여기는 등호인데 여기는 등호 성립하지 않으면 해가 없는 거고, 그렇게 요 식에서 거의 기계적으로 쭉 그어놓고 비율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익숙해져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수직 조건이 여기서 좀 생뚱맞거든. 1학년 때는 약간 공식처럼 처리가 되는데,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은 0 이렇게 돼. 저 조건이 성립하면 두 개가 수직이야. 되게 이상하지 않냐? 도대체 저거 의미는 뭐고? 저거 제대로 뭔가 간단하게 의미 설명하려면 기하를 해야 돼. 벡터 내적으로 한 거거든. 그 기하에서 벡터를 배우고 벡터의 내적을 배운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 표현으로 한 다음에 두 직선이 수직이면 벡터 내적이 0 돼야 된다 해갖고 만들어 보면 딱 저렇게 돼. 1년 후에 왜인지 알게 될 거. 근데 이거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 너네 계산하다 보면 경험에 의해서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계산 연습이 된 다음에 내가 알아보는 거 좀 강요하긴 할 거거든. 그러니까 저게 어떤 형태로 표현되냐면 3x 더하기 4y 빼기 5는 0, 뭐 이런 게 하나 나오고, 이제 4x 빼기 3y 더하기 2는 0, 이런 식으로 나와. 보면 되게 직관적으로 딱 보여, 몇 번 하고 나면. 그러니까 얘네들 자리 바뀌어 있고 하나 부호 마이너스야. 저렇게 되면, 근데 잠깐만, 숫자 4개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 다른 단에서 뭔가 봤던 것 같지 않니? 행렬이라고? 세상 모든 거 다 행렬, 뭐 그런 분위기인가? 직선 두 개 나오는 거는 실제로
진짜로 행렬의 핵심이야. 그걸 행렬로 표현해가지고 그 글씨 쓰기 많이 귀찮으니까 다 행렬 표현으로 바꿔갖고 뭔가 이제 되게 멋있는 걸 할 수 있게 되는데 뭐 초반에 자기 경험치에 따라서 본인의 이제 식 다룬 경험치에 따라서 자기가 아직 직선하고 별로 안 친하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바꿔서 기울기를 비교해. 그거 몇 번 하다 보면 귀찮거든. 귀찮으면 여기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옛날에는 도형의 방정식으로 오면 이거 갖고 뭔가 문제를 처리하면 되게 뭐라 그랬었거든. 저런 근본 없는 저거 갖고 안 구해지는 직선도 있는데 그게 답이면 어쩌려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이걸 쓰지 말고 웬만하면 이걸로 다 하고 안 되는 경우는 그림 그려서 그림에서 찾아라.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 옛날에 근본 없는 풀이라고 했던 게 요즘은 이제 기본 정석 풀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변화가 된 측면이 있는데 그 문제가 뭔지 알아? 너네 그림을 안 그리잖아. 안 되는 경우가 뭐예요? 안 되는 경우 이거 x는 3. 여기에 m하고 k를 적당히 잡아서 이거 만들 수 있니? 못 만들지? 저게 문제야.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원과 접선할 때도 옛날에는 꼭 이걸로 했었을 때 너네 이걸로 그냥 풀거든? 근데 접선 중에 이런 게 생겨. 그 그림을 그렸었으면 저기 하나 더 있네? 식에서 안 구한 거 저기 하나 더 있네? 근데 그림에서 식까지 그냥 뭔지 알겠네? 이렇게 하고 답 쓰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림 안 그리면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생각을 조금 더 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 아까 이제 기울기 관련 얘기하다가 이제 저까지 일이 커졌지. 직선에서 기울기하고 지나가는 한 점 알면 되는데 기울기 직접 알려주기 싫어가지고 2점 주고 네가 직접 구하시던가로 가던가 아니면 평행하다라고 얘기해서 그 직선 기울기하고 같아. 가져다 쓰면 돼 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직선하고 수직이다 라고 줘서 걔하고 수직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 찾으면 돼. 그럼 그게 기울기야. 그럼 그 다음에 점은 줬으니까 네가 만들 수 있겠지? 뭐 이제 이런 컨셉으로 진행이 될 거야. 딱 저까지 알려주고 나면 갑자기 선생님들이 다 저걸 물어보고 싶어 해.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봐라. 이걸 꼭 시켜보고 싶어 하거든. 효경아, 점 하나를 잡아줘. 3,4. 두 번째 점은 내가 잡을게. 저거 잘못 잡으면 분수가 나와서 분수 나오게 잡을까? 막 루트 이런 거 잡아버릴까? 재밌게. 마이너스 1,8 이렇게 잡자. 너무 근본 없는 위치에 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옆에다 다시 그려볼게. 사실 이거 뭐 이렇게까지 다시 그릴 일은 아니긴 해. 마이너스 1,8 여기쯤 있고 3,4가 여기쯤 있고 지금 3분 AB가 주어지는 상이라서 저거야. 저거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시오. 일단 그림상으로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겠지? 요거 식 구하는 건데 직선 구하려면 뭐 알면 된다고? 기울기하고 한 점, 지나가는 점. 이게 기본적으로 시키기 되게 좋은 게 기울기 알려줬고 점 알려준 거거든. 얘하고 수직이라 그랬지? 그럼 이거 기울기를 알면 얘 기울기를 알 수 있겠네? 근데 얘 기울기는 점 2개 알려줬으니까 구할 수 있지. 내가 2등분점은 분수 안 나오게 하려고 신경을 썼는데 기울기는 미처 신경을 못 썼네. 자, 요 흰색 기울기 어떻게 돼?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내가 강요하는 시스템 다시 한번 세팅하고 넘어가자.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 점으로 이동해줘. 저게 근본이야.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통일해 놓고 y 변화량을 체크하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 점으로 이동할 때 x가 어떻게 변하고 y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야. 지금 x가 4만큼 증가했고 y는 4만큼 뭐야, 너무 간단하잖아. 숫자 바꾸고 싶네. 지금 바꿔도 되니? 하지마. 그냥 갈게.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그러면 요 주황색 우리 구해야 되는 거 얘 기울기 얼마? 1 되겠지.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일단 기울기는 찾았어. 기울기 찾았으니까 y는 x까지 쓸 수 있어. 요 앞에 이제 기울기 1 살짝 흔적 있고
지나가는 점만 찾으면 되는데 요점 좌표는 알고 있는 거잖아. 2등분점 알고 있는 거잖아. 얘하고 얘 중점. 그럼 중점 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 1,6 이렇게 나오겠네. 중점 좌표는 나 같은 이상한 사람이 낸 문제가 아니면 웬만하면 정수로 나오게 줘. 근데 너네 프린트에 있는 수직 이등분선 구하는 문제는 이상한 사람이 만든 문제라서 분수가 나올 거야. 아니다. 요거는 정수 나오게 맞춰놨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 수직 이등분선은 그냥 저렇게. 저게 수직 조건 배운 다음에 항상 제일 먼저 시켜보는 문제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저렇게 내려고 보니까 그게 너무 뻔한 거지. 그래서 지나가는 점을 살짝 틀어줄 거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기울기는 함부로 못 바꿔. 기울기를 바꾸면 이제 쓸 수 있는 표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울기는 수직 조건을 유지하는데 지나가는 점은 조금 다른 꼴로 변형해서 주려고 할 거야. 뭐 이제 그러는 김에 내분 공식도 한번 체크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길고 더러운 뭔가를 하나 구경만 해. 요거는 지금 수직 이등분하고 이 수직 조건을 배운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게 됐냐면 점 1,7이 있는데 여기에서 3x 더하기 4y 빼기 5는 0이란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직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질 거고 점 1,7이 어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 길이를 구하고 싶거든. 이제 순서를 이렇게 논리 연결 관계를 지금 잘 따라오면 돼. 연결 관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일단 선분 길이 구해야 되지. 선분 길이 구하는 거 배웠었지? 배웠었지? 걔는 그 내가 올린 영상 3개 중에 하나에 있어. 조회수 좀 덜 나온 거 이번 기회에 조회수나 올릴까? 자, 요 선분 길이를 구하면 돼. 근데 한 점은 좌표를 알고 있지? 그럼 선분 길이 구하려면 2점 좌표 알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점 좌표를 알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이제 요 점 좌표를 구하는 걸로 살짝 바뀌었어. 자, 요 점 좌표 구하는 걸로 살짝 바뀌었어. 이제 이 점의 좌표만 구하면 그 다음은 초딩 동생한테 공식 써서 거리 구해 이러면 될 것 같아. 이 점 좌표 구하는 걸 생각해 보면, 자, 이거 살짝 연장하면 두 직선이 만났네? 그럼 두 직선의 교점 구하는 거 우리 할 수 있잖아. 그 중2 때부터 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거는. 그래서 두 점 좌표를, 교점 좌표를 구하려고 했는데, 요 직선은 식을 알거든? 근데 이 직선은 아직 식을 모르지. 그러면 이거 식을 구하기만 하면 교점 좌표를 구할 수 있으니까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요 순서가 너네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접근해 가도록 연습이 돼야 돼. 그럼 직선을 구해야 되는데 직선 구하려면 뭐하고 뭐 알면 돼? 기울기하고 점 하나 알면 되지. 근데 점은 안 해? 그럼 이제 이거 기울기만 알면 직선이 구해진 거네? 근데 기울기가 지금 수직 조건 맞춰져 있으니까 얘 기울기를 알면 얘 기울기를 알겠네?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한 거야, 이제. 계산만 하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숫자 들어간 건 해볼만 하다. 해보면 과정이 심상치 않을 거야. 계산 단계가 좀 많지. 이렇게 계산 단계가 많을 때 수학 시간에 늘 하는 일. 웬만하면 공식 세팅을 잡자인데 공식 만드는 과정이 점 x1, y1이 있고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있을 때 얘네들 사이 거리 d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방법으로 구하는 거야, 실제로. 하고 싶니? 이거의 수직인 직선을 만든 다음에 걔하고 이거 기울기를 아니까 요거에 대해 수직인 기울기를 알고 그럼 그 기울기를 가지고 요점 지나는 직선을 만든 다음에 두 개 연립해서 방정식 여기가 일단 좀 그렇지. 연립해서 방정식을 풀고 교점을 구한 다음에 교점이 참 안 예쁘게 나올 텐데 심지어 그 안 예쁜 점을 갖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야 돼. 사람이 할 짓은 아니야.
그래서 나 예전에 이제 완전 근본주의자이던 시절, 수학 시간에 공식을 외워서 쓰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수학인가요? 라고 하던 근본주의자 시절이 있어. 그때도 꼭 외우라고 했던 공식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야. 유도 과정이 너무 길고 더러워서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 기하에서 저 확장 버전으로 한 번 더 써먹게 되기도 하고, 같은 형태가 이제 반복되는 꼴이기도 하거든. 자, 요거 거리 어떻게 구하냐면 누군가가 다 해놓은 거야. 너네 교과서에서는 이 과정을 진짜로 다 해서 보여준다. 그 아무도 존재 자체를 모르는 그 교과서라는 물건이 있어. 나중에 고3 애들한테 교과서 있니라고 하면 그게 뭔데요? 하는 애들. 이렇게 돼. 저게 공식이야. 요거는 그 너네 교재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타이틀 붙은 동네 있거든? 거기다가 요만큼 적어놔야 돼. 근데 내가 풀 버전으로 지금 써줄게. 다시 써줄게. 저렇게 써져 있어야 돼. 미리 좀 경고를 하고 시작하자면 이것만 공식이라고 외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 근데 모든 공식은 여기 등장하는 문자에 대한 코멘트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거리 공식을 써라 그러면 이만큼이 거리 공식이야. 문제에 등장하는 등장 요소들이 뭔지부터 세팅 잡히는 것부터가 공식이야. 저 한 덩어리야. 어떻게 보면 여기가 되게 그 문제풀이에선 되게 심플하게 진행되는 게, 어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얘기가 나오면 저 공식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되게 생각 자체는 엄청 단순하게 진행이 돼. 무조건 공식 적용해서 식 하나 써놓고 시작하면 돼. 자, 이제 문제는 아까 내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점을 A, B로 안 쓰고 어쩌고 했던 그게 이제 요거에 걸리는 거거든. 지금 A하고 B가 어디 있니? A하고 B가 지금 개수에 있거든. 내가 여기부터 공식이라고 또 겁나 강조했지? 자, 이제 이거 공식 적용해 볼 거거든? 계산을 해보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거니까 사이에다 껴 넣어서 쓰자. 밑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써야 되지? 그러면 이제 공식 이것만 외운 애들, 문자 신경 안 쓰고 본 애들은 밑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지금 점이 보이잖아? 여기다가 자꾸 얘를 제곱해서 써버려. 걔네가 들어간 자리가 아니야. 이 자리에는 요 개수들, 얘네가 제곱해서 들어가는 자리야. 그 다음에 요 위에가 공식 형태에서 보면 좀 뭔가 더럽고 지저분하게 생겼지? 이거 지저분한 건 공식 타이핑에서 입력하는 나한테만 끝내주게 더럽고, 너네가 실제 할 때는 되게 간단해. 분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x, y 자리에다가 그냥 얘 대입해서 쓰는 거야. 그게 전부야. 그거 이제 식으로 써놓으면 졌다고, 기호로 쓰면 졌다고 되는 거고, 그냥 너네가 쓸 때는 여기다가 1 대입해서 3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7 빼기 5 그냥 저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문자로 표현된 이 버전이 주는 시각적인 어떤 느낌보다 실제로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공식이라는 거. 오늘 잘 연습해가지고 그냥 바로 익숙해져 버리도록 잘 연습을 해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리에 제발 점 좌표 집어넣지 말라는 거. 그리고 그거 넣고 싶다가도 숫자를 3하고 4를 줬으면 분모 5 되겠네가 좀 생각날 만큼 문제에서 맨날 등장하는 개수들 딱 정해져 있어 실제로. 자, 문제의 발단. 저 연립방정식을 푸시오부터 시작이야. 근데 내가 저번에 이제 요런 형태의 연립방식 풀리면서 강요했던 게, 저거 풀면 당연히 옆에 직선 2개 그려져 있어야 된다를 좀 강요를 했었을 거야.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하고 같은 거다. 그게 이제 나 수업하는 내내 3년 동안 계속 강조하는 포인트거든.
너네도 그거 계속 써먹어야 되는 아이템이야. 그걸 쓰느냐 안 쓰느냐가 차이가 커. 자,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 감 전혀 못 잡은 사람 빙의한 버전으로 시작했었지, 예전에?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 플레이를 하는, 목적 없이 그냥 두 식을 더한다. 그냥 두 식을 더해보면 5x 더하기 3y는 2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씩 누군가가 너네한테 저런 걸 물어본 적이 있었을 거야. 옆에가 갑자기 오더니 야, 이거 뺐는데 이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들고 온 그 상황. 경험해보지 않았니? 때때로 저게 필요한 경우도 있다가 포인트고, 오늘은 저게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 모양으로 만들어진 형태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정리해놓고 넘어가는 게 지금 수업 목표야. 자, 우리 음함수 표현을 계속 쓸 거라서 한쪽으로 싹 몰아주고 시작할게. 왼쪽에 있던 식을 한쪽으로 몰아주면 저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전에 한 거는 그냥 더해줬지? 근데 뭐 저번에 설명했던 거니까 그냥 중간 과정 생략하고 갈게. 이 식에다가 뭔가를 곱하고 이 식에 뭔가를 곱해서 두 식을 더해주게 되면 뭔가 만들어지겠지? 지금은 이제 m 3x 더하기 4y 더하기 1 더하기 n 2x 빼기 y 빼기 3은 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저 밑에 식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얘네 둘이 원래 교점이 있었을 텐데 얘는 무조건 그 교점 지나가는 애가 만들어져. 그 중학교 2학년 때 맨날 저거 갖고 문제가 나왔었거든. 그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연립 방식 두 개를 준 다음에 하나씩 알려주고 여기에다 갑자기 개수의 AB 묻어두고, 이쪽에서는 요거 알려준 다음에 이쪽엔 개수의 AB 묻어두고, 그럼 얘하고 얘가 같은 해를 가질 때 뭐 이제 이딴 식으로 세팅되는, 그러면 얘네 둘 갖고 푼 다음에 대입대 뭐 이렇게 해도 됐었지. 지금 양쪽 같은 거에서 더했기 때문에 등호가 항상 유지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하고 여기에 대입해도 성립하는 건 여기 대입해도 당연히 성립하게 자동으로 맞춰지게 돼 있어. 요거를 내가 이 단원에서 직선에서는 주로 그냥 대충 이렇게 쓸 거야. 나중에 설명할 일 있을 때 직선 1, 직선 2 그냥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쟤는 직선 1과 직선 2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직선이어서 이제 단정적으로 직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이제 mn하고 이쪽 는 0인데 굳이 mn 두 개 있어야 될까가 되는 거지. 꼭 두 개 있어야 될까?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m으로 나누자. m으로 나누면 직선 1 더하기 n분의 n 직선 2는 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m하고 n 어차피 결정이 안 된 어떤 수인데 이거 굳이 이렇게 써야 될까? 그냥 k라고 쓰자. 뭐 빌드업은 일단 저렇게 되어 가는 상태야. 근데 좀 전에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 되게 불편했었어야지. 겁나 불편했었어야지. 바람직한 고딩의 자세. 뭔가로 나누는데 아니 그거 0인지 체크 안 하고 그냥 나누면 큰일 나잖아요 라고 무조건 브레이크 걸어줘야지. 나누기는 항상 위험한 거야.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의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그 0으로 나누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서 틀리도록 보통 그렇게 구성이 돼. 그러니까 항상 그 의식하고 진행해야 돼. 그럼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n분의 n 쓰는 과정. m이 0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이 식하고 이 식 같은 형태로 보이긴 하는데 달라. 얘는 아까하고 비슷한 상황이야. 아까 이제 함수식 y는 하고 쓰는 거하고 도형의 방식 썼을 때 위에 걸로 표현할 수 없는 식이 있다 라고 있었지. 얘도 마찬가지로 요 버전은 mn 자리에 숫자를 적당히 집어넣으면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어. 얘네 둘 지나는 교점, 얘네 둘이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안 돼. 직선 딱 한 개를 표현을 못 해. 어떤 직선이겠니? 직선 2. m이 0인 경우에 해당되는 직선. 그거는 이걸로는 못 구해. 그 옛날 저거 이제 문제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던 시절에 선생님들이 의도적으로, 선생님들이 아니지, 출제하시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너네가 보통 이쪽에 K를 잡거든. 직선 1, 직선 2도 위치 쓰는 거 뻔하고 어디에 K 쓸지 뻔해. 그래서 항상 얘가 0인 경우에 해당되는 직선이 답이 되게 의도적으로 막 구성하고 그랬었어.
그 피해가는 방법은 되게 심플해. 이렇게 해놓고 답 안 나온단 말이야. 계산이 이상해지거든, 그러면 이제 옮겨서 놓고 다시 하는 거야. 이러면 답이 나와. 근데 개념을 이해했으면 뭐 그럴 거 없겠지. 방금 했던 그 개념을 이해했으면.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갖고 했는데 뭔가 이상한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얘 0이었겠네? 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 내용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직선 1하고 직선 2를 좀 있어 보이게 기호로 좀 바꿔볼까, 이제? 저 기호표는 또 이제 첫날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XY가 포함된 어떤 식, 얘도 XY가 포함된 어떤 식. 그러니까 딱 요 포맷인 거야. 요 포맷에서 얘를 fxy는 0, 여기서는 gxy는 0. 저런 식으로 기호로 표현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저렇게 표현했을 때, 저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 나처럼 이제 직선 1, 직선 2라고 안 쓰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될 거고,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나면 저게 꼭 직선일 필요는 없겠지? 그리고 그게 오늘 결론이야. 이 직선하고 직선에서 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하고 이 자리에 어떤 XY에 관한 식으로 표현된 도형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항상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뭔가가 만들어진다. 이게 교과과정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는, 얘도 잘려나갔더라, 교과서에. 원래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해갖고 소단원으로 있었거든? 직선의 방정식이 소단원으로 있었는데 잘려나갔어. 사라졌어. 그래서 이게 예전 기준으로 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하고 이제 얘가 내용이 하나 나온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단은 원이거든? 거기서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야 맞아, 사실. 이렇게 바로 이어졌거든, 몇 페이지 넘어가서. 그럼 얘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1, 1 더하기 K 1, 2. 같은 구조야. 똑같은 모양이야. 교과정상에서 딱 이렇게 두 개를 다뤘었어. 근데, 공통수학 1 과정에서 저걸 암묵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냐면, 2차 함수하고 직선에 대해서 저걸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었어. 그래서 하나 해볼까? 뭐 이제 저런 식인데, 얘하고 얘의 두 교점 지나가고 1,7까지 지나가는 2차 함수의 식을 구하시오. 이러면 너네 이제 잘하는 거 방정식 풀겠지? 지금 근 되게 쉽게 나오게 세팅해버렸건 나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버렸네. 내 본능은 사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교재 문제는 이렇게 나오거든. 저러면 너네가 교점을 구한 다음에 세 점 지난 2차 함수를 구하게 될 거야. 근데 이제 나는 프린트 만들면 항상 인수분해 안 되게 바꿔버리거든. 저러면 이제 다들 반응이, 쌤 문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거든. 저거 x값 구하면 루트 묻은 애가 나오고, 그 점의 y값도 당연히 안 예쁘겠지? 그럼 루트 묻어있는 두 점하고 요 점까지 해서 세 점 지나는 2차 함수 잘 구할 수 있겠니? 많이 곤란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를 음함수꼴로 쓸 거야. 아까 이제 세팅 잡은 것처럼 x 빼기 y는 0꼴로 바꿀 수 있잖아, 얘를. 그래서 직선도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이제 이렇게 바꿔 쓸 거야. 그러면 얘하고 2x 빼기 y 더하기 2하고 이 둘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식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식들은 전부 얘하고 얘의 교점을 지나가는 애들이 만들어져. 일부만 지나가는 거 아니고 모든 교점을 다 공유해. 지금 얘네가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mn 자리에 뭘 넣어서 뭔 짓을 하더라도 항상 그 두 점 지나가는 뭔가가 만들어져. 그리고 아까 처리했듯이 한쪽으로 몰아서 그냥 k라고 할 거야. 자, 이제 얘가 이 두 교점 지나는 거 보장돼 있거든. 근데 얘가 여기를 지나가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 지나가도록
1717 대입해서 성립하도록 K를 결정하면 끝이야. 저렇게 써먹으라는 거야. 이게 직선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어떤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일단 기본으로 나오거든. 근데 그 문제를 풀 때 너네 거의 본능적으로 교점을 먼저 구해버려. 교점 구하고 주어진 점이 있으니까 두 점 지나는 직선 이렇게 구하게 될 거거든. 근데 그러지 마시오가 포인트야. 여기서는 직선 두 개 줬으면 두 개 가지고 요꼴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씩 다 완성돼 있잖아. 미지수 한 개잖아. 주어진 어떤 추가로 주어진 그 점 지나가도록 K를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푸시오, 그렇게 연습하시오가 아무튼 다른 핵심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확장한 거는 이 자리에 너네가 지금 배운 게 몇 개 없어갖고 사실 몇 가지 형태 안 나와. 직선 원 직선 2차 직선 뭐 요 정도 2차하고 2차인 경우 될 거고, 그런 경우에 전부 같은 내용이 적용이 된다. 이러면 나 할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아, 마지막 문제 자취. 아, 그건 내가 풀어줘야 된다. 맨 뒤에 붙어 있는 문제가 오늘 프린트 간만에 이제 다시 반복 컨셉으로 세팅돼 있어. 중간에 다시 풀기 앞에 7페이지. 두 직선이 교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점 없는 경우는 생각하지 마. 그 우리가 생각할 영역이 아니야. 예를 들어 이차함수하고 직선도 안 만나는 경우 있잖아. 안 만날 때 저런 식으로 식을 만들면 뭐가 되는지 난 몰라. 우리는 실근이 존재하는 영역에서만 생각할 거야. 우선 이제 그림으로 적당히 표현해 보면 3콤마이가 여기 있겠구나. 이제 여기가 A고 직선이 어떤 점 P, 그러니까 P가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지. 그때 연결했을 때 여기 중점,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중점, 이런 식으로 P가 옮겨져 갈 때마다 중점이 달라질 건데, 그럼 얘네들도 점이 쭉 찍히겠지. 그 점의 식을 구하시오야. 그 점이 만드는 식을 구하시오야. 이걸 굳이 내가 여기 넣어놓은 이유가 이 문제 다들 근본 없는 풀이로 하고 끝내거든. 근본 없는 풀이 뭐겠니? 이게 직선 한정으로 가능한 아이템이라서 그래. 근데 이 문제가 얘가 직선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너네 직선에서 많이 쓰는 풀이 뭐냐면 그냥 그래프 위 점 적당히 잡을 수 있잖아. 그래서 적당히 점 잡은 다음에 얘하고 얘 중점 찾으면 좌표 구해지지. 다른 점 또 하나 잡은 다음에 중점 구하면 또 좌표 하나 정해지지. 그래, 그림 그려놓고 나면 이게 직선이 이렇게 뻔하거든. 그럼 직선인데 두 점 알면 끝났지. 새로 만들면 되겠지. 이렇게 해놓고 난 저 문제를 압니다 하고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지. 하지만 다음 단원에 가면 얘가 원이 될 거야. 원에서도 그게 될까? 안 된단 말이야. 다른 도형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 연습을 해놓고 넘어갈 거야. 자, 원래는 이제 X, 그래, 여기서 그 컨셉으로 좀, 이게 일반적으로 문자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문자 세팅 된 게 좀 되게 어렵게 느껴져,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각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지고, 그 의미 이해가 좀 헷갈리는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할게. 얘는 핑크 XY야. 그 다음에 얘네 중점 자리에는 파란색 XY가 있어.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파란색 X하고 파란색 Y 관계식을 알고 싶은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알려준 거는 이 핑크 XY 관계식은 알려줬어. 얘는 이거 위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래서 Y는 2X 더하기 1에서 이게 핑크 Y하고 핑크 X일 때는 저 식이 성립해. 그다음 문제 조건, 중점이란 조건에서 얘하고 얘 가지고 관계식을 하나 만들 거야. 자, 파란색 X는, 그리고 파란색 Y는 2분의
핑크 x, 핑크 x 더하기 3. 얘는 2분의 핑크 y 더하기 2 이렇게 되지. 그리고 파란색 x하고 파란색 y가 있는 등식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우리가 쓸 수 있는 툴은 요거 하나 사용할 수 있어. 그럼 요 자리 핑크 x하고 핑크 y 자리에 뭔가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될 거야. 그럼 거기 대입할 수 있게 하려면 이거 변형해야겠지. 이거를 핑크 x에 대해서 정리. 그럼 일단 2x 될 거고 2 곱하기 파란 x 될 거고 쟤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붙어 있을 거야. 이쪽에서는 핑크 y는 2 곱하기 파란 y 빼기 2 이렇게 될 거야. 자, 이제 여기 핑크 y 자리에 얘하고 얘 같으니까 대신 넣으면 되지. 핑크 x 자리에도 얘 같은 거니까 대신 넣으면 되지. 그래서 대신 대입해주면 2x 빼기 3은 2 곱하기 잠깐 잘못 대입했지. 얘 들어가야지. 2y 빼기 2. 이 자리가 x 자리였으니까 2 곱하기 파란 x 빼기 3 이렇게 들어가겠네. 이제 이 식은 파란 x하고 파란 y 관계식이지? 우리가 구하려고 하던 식이 만들어진 거야. 정리해서 완성하면 돼 이제. 최종적으로 저렇게 정리되겠네. 내가 지금 색깔 놀이를 좀 했는데 이거 원래 세팅 잡을 때 이거 x, y를 잡고 얘를 x 프라임, y 프라임 잡아서 얘네 사이 관계식 만든 다음에 다시 프라임 떼서 정리하고 그렇게 하거든. 그럼 이제 프라임 왜 떼요? 막 저는 프라임 붙은 게 좋아요. 막 그러고 난리나. 그 정식으로 변형한 과정에서도 이제 마지막 식에 나온 xy하고 처음 식에 있던 xy가 사실 다른 걸 나타내는 xy라는 거를 기호를 저렇게 썼을 때 잘 인식을 못해서 일부러 내가 색깔 놀이를 했어.